네,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파트너 회원관리팀입니다. 오늘은 전환사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환사채도 각 기업의 그 종목을 검색을 해보시면 공시 차트, 공시창에서요. 네, T레이더는 2130 공시창이죠. 그거를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신라젠을 검색을 해보시면 최근에 신라젠의 추가 상장, 국내 사모, CB 전환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이 전환 사채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오전 시황에서도 저희가 전환 사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죠. 저희 뭐 카페를 보시면 여기서 이제 전환 사채에 대해서도 회사에 잉여 현금 흐름이 많이 있으면 사실 전환사채를 발행할 이유가 없는데, 기업이 그 돈이 급할 때 은행에 이제 돈을 빌리러 가면 뭐 담보를 요구한다든지, 그리고 이자가 비싸게 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을 해소를 시킬 수 있는 게 전환사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환사채에 좀 악용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한번 짚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회사 입장에서 돈도 없고, 그리고 은행에서 그 빌리기 힘들고, 일반 사채를 발행하자니 또 이자도 버겁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나중에 상승을 하면은 뭐 주식으로 바꿔줄게 라고 하는 부분, 너희들의 원금은 안전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저희가 시황에서 소개를 시켜드렸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공시 부분에서는 회사가 공장 증축 또는 R&D 투자라는 멋진 표현으로 둔갑을 하게 되고, 그 R&D는 회계상에 좀 매우 불투명하다라고 해서 나중에 소개를 그 이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주가만 오른다면 원금을 갚을 이유도 없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부채는 자기 자본으로 바뀌면서 재무 구조가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회사 입장에서는 전환사채의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략한 시황 글을 읽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면 사실 되는 것이지만, 오늘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공시 부분에서 이제 확인을 해볼 때 이렇게 추가 상장 국내 사무 CB 전환 이렇게 돼 있어서 추가 상장 내역을 확인을 해보시면요, 신라젠 뭐 추가 주식 수가 나와 있고, 그리고 배당 기산일 보호 예수 내역, 여기 추가 주식 수와 발행 전환 행사 가액이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때 어떤 이론이 조금 더 정확하게 정립이 돼 있으면 이해하기가 더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본론적인 설명부터 드리자면, 그 기업이 일을 해서 이윤을 얻으려면은 당연히 투자를 받아야겠죠.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창업자가 직접 자본금을 투자할 수가 있고, 자본금을 직접 투자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돈을 빌릴 수가 있죠. 타인에게 돈을 빌릴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투자 상품으로 분류를 해보자면, 이 1번이 주식이고 2번이 채권인 거 이제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주식과 채권. 그래서 이 채권이 이제 은행 대출로 많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은행 대출. 기업이 자금을 융통하는 큰 수단의 두 가지다. 이제 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식과 채권.
이제 기본적으로 개념이 성립이 돼 있는 거고, 자본시장에서는 이들 두 가지 상품의 거래를 한다라는 시장, 그러니까 자본시장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거래한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자본시장 자체가 이 두 가지 상품의 주요 구성 요소이고, 두 가지 상품의 거래 시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이 중요한데, 이 그 전환사채라는 것은 이 주식과 채권의 특징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컨버터블 본드라고 해서 CB라는 약자를 씁니다. 자, 다시 이제 설명드리자면, 전환사채라는 것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채권을 그러니까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전환사채죠. 그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에요. 네, 본질은 이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라고 권리가 부여된 채권입니다. 우선 그 채권으로서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 이자를 받을 수도 있어요. 확정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채권과 주식의 특성들이 다 녹아들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채와 주식의 중간 형태를 띤 채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기본적으로 되시겠고요. 그렇다면은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을 하는 방식이 있겠죠. 네. 그러면은 이 주식으로 전환하는 그런 방식 자체는 전환사채 발행 당시에 미리 결정을 해둡니다. 그래서 보통 채권과 주식의 비율, 그러니까 뭐 채권과 주식을 얼마의 비율로 교환할 것인가를 전환 가격을 미리 정해두게 되죠. 여기서 이제 발행, 전환, 행사 가액, 그러니까 전환 가액을 여기서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공시에서도. 네, 그렇게 해서 전환 가격을 정해두게 되고요. 미리. 전환사채의 주식으로서의 전환은 통상 사채 발행 후에 3개월부터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1년 만기 전환 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CB라고 할게요. 전환 사채를 발행을 하고, 전환 사채 만기 보장 수익률을 8%라고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전환 가격이 1만 원이었다. 여기 전환가액인 것처럼 1만 원이었다라고 한다면, 향후 신라젠은 지금 전환가액은 11,694원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1만 원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예를 들다면, 향후 1년 동안 이 A사가 주가가 1만 원에 못 미칠 경우가 있겠죠. 1만 원에 못 미칠 경우에는 만기 때까지 보유했다가 8%의 이자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8%의 이자를 받으면 되고, 그런데 이제 A사가 주가가 급등해서 주가가 이제 2만 원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전환을 해서 주당 1만 원 가까이에 대한 시세 차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듯이 전환사채 보유자는 주식시장이 어떤 화랑을 보일 때, 주식시장이 좋을 때 주가가 전환 가격을 웃돌게 되면 전환사채 보유자는 주식으로 전환을 하겠죠.
그래서 시세 차익을 노릴 수도 있는 겁니다. 반면에 주식시장이 침체로 주가보다 낮게 되면은 만기 때까지 보유해서 그러니까 발행 당시 확정된 만기 보장 수익률만큼 이자를 지급받게 되면 됩니다.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보통 회사채에 비해서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 이자가 낮은 이유로 CB를 발행하니까 그래서 기업 측에서도 이득이다라고 예를 들었던 것이 보통 이제 회사채의 이자율보다도 비해서 이제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만기 보장 수익률은 아까 뭐 8%로 예를 들었었는데 뭐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겠죠. 회사의 신용도가 좋은 회사의 신용도가 좋은 회사는 수익률이 낮아요. 네, 그렇지 못한 회사는 수익률이 높게 이렇게 측정을 해놔야 이제 투자자들이 몰리겠죠. 네, 그렇게 해서 신용도가 좋은 회사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서 전환사채 수익률이 이제 낮게 설정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회사들은 전환사채 수익률이 높은 편입니다. 전환사채는 보통 경우에 따라서 일정 기간 이후에 이거는 뭐 그냥 약간 흘려 들으셔도 되는데 일정 기간 이후에 전환사채를 일정 가격에 팔 수 있는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풋옵션을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전환사채를 이제 발행 회사가 되살 수 있는 콜옵션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붙을 때도 있어요. 네. 전환사채 입장에서 그러니까 발행회사 입장이죠.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낮은 이자를 지급을 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그런데 기존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환사채 인수권을 미리 주주에게 먼저 줍니다. 주주에게 먼저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주를 보호하는 차원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처음에 소개를 해드렸던 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여기서 그 신라젠에서는 이제 국내 3호 이렇게 돼 있죠. 국내 3호 전환사채. 그러면 종류가 있을 거예요. 전환사채에도 종류가 있다면은 뭐 우선은 일단은 제3자 보증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종류도. 우선은 보증부 전환사채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뭐 담보부 전환사채 그냥 이름에 따라서 보증부, 담보부 그리고 무보증이죠. 말 그대로 전환사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또한 이제 전환 정도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전환사채 종류에 따라서 종류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전환 정도에 따라서 회사채 액면 금액의 전부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회사채 액면 금액의 전부를 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액 전환사채가 있겠죠. 전액 전환사채. 액면 금액의 일정 부분만 전환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일정 부분 전환사채가 있겠습니다. 부분 전환사채. 또 여기서 이제 3호 공모 신라젠에서 제가 말씀드린 3호 공모
3호 전환사채와 공모 전환사채가 있어요. 또 공모 전환사채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균등한 조건으로 발행하는 것이에요. 3호 전환사채는 그러면은 기업이 매입자를 개별적으로 접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집을 하는 전환사채입니다. 3호 전환사채는. 그래서 3호 사채를 발행을 할 때, 3호 사채를 발행할 때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 증권 신고서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선 기간도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3호 전환 사채를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이고요. 3호 전환 사채는 재벌 총수 아들들의 특수 관계 그런 부분에서 뭐 뉴스에서도 많이 확인하실 수 있는데 재벌 총수들이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아들 등의 어떤 특수 관계에 있는 인물들이죠. 어떤 인물들 특수 관계에 있는 총수들이 재벌 총수들이 3호 전환 사채 자체가 기업의 매입자를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총수들이 아들들이나 특정 관계자 이제 그런 인물들에게 지분을 몰아줄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재벌들의 재산 증여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라젠의 최근에 또 공시에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상장일이 12월 6일로 저번에 11월 27일에 추가 상장을 했는데도 이번에 상장일이 또 12월 6일에 추가 사유가 발생을 했네요. 국내 3호 전환사채 전환을 또 실시하게 되네요. 네, 사실 이제 12가 이렇게 전환사채가 한 단계 기업의 어떤 업그레이드, 도약을 노리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채권과 주식의 장점 모두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투자자들에게 폭넓게 이용이 되죠.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왜 그럴까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은 우선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이 기업 입장에서 CB에 대한 자금을 끌어모으는 비용, 그러니까 CB라는 자금을 끌어모으는 비용, 그리고 이자 비용은 줄이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가 줄어들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 주식 전환 권리를 주기 때문에 CB의 이자 수준은 일반 채권에 비해서 낮은 거, 그게 포인트죠. 이제 기업이 해당 발행하는 기업의 특징들이 현재 재무 상태가 좀 취약을 하지만 연구 개발이나 아까 R&D 말씀드린 대로 연구 개발이나 혁신 등을 통해서 한 단계 발전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발전하려고 하는 기업들. 그래서 거래 실적이 적어서 현재 자금 조달 조건이 좋지는 않지만 미래를 자신하는 중소기업에게 CB는 자본금 확충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본금 확충. 자본금 확충이나 채권 발행을 대신할 좋은 대안입니다. 이것을 대신할 좋은 대안은 CB다. 근데 이제 간혹 조금 악용하는 사례가, 좋은 의도가 아닌 사례가 기업들 중에서 이제 CB를 발행할 때 투자자에게
전환권 행사 가액을 낮게 정합니다. 그러니까 전환권 행사 가액을, 그러니까 전환권 행사 가액 자체를 낮게 정하고, 전에 짚어드린 유상증자를 사용해서, 유상증자에 비해서 이 12 전환사채를 이용하는 것이 자본금, 그러니까 조달 측면에서 쉽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악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좋은 호재로 사실 작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해당 기업의 주식 가치가 떨어지겠죠. 이런 경우에는 주식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에게 간접적으로 피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CB들에 대한 그런 특성들이 주주들에게는 좀 악영향을 미칠 때가 있지만, 그 기업의 인수 합병 과정에서는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그런 이유가 안정적인 채권 투자의 성격도 있고, 채권의 성격, 안정적인 채권 투자의 성격이 있고, 동시에 인수 기업의 잠재적인 지분을 살 수 있잖아요. 주식을 전환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인수합병 과정에서 참가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조건이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도 유리한 그런 구조를 지니고 있어서 많이 활용을 하죠. 네, 다음 시간에는 그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권 부사채에 대한 어떤 비교도 좀 해드리고요. 또 교환사채 부분도 말씀드리고 더 이어나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일도 설명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